안녕하세요. 희감 지질박물관에서 발간한 국내 유일의 삼엽충 전문 서적 한국의 지질유산 삼엽충이 드디어 발간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저희가 삼엽충에 대한 궁금한 점 그리고 책의 소개까지 한번 갖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의 신화 그리고 공룡을 사랑하고 있는 지질박물관장 이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질박물관에 근무 중인 홍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돌, 화석, 삼엽충을 좋아하는 이승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질박물관의 기둥 연구자분들이 총출동을 해주셨는데 책 제목이 한국의 지질유산 삼엽충이잖아요. 여러 가지 지질유산 중에서도 삼엽충을 책의 주제로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질유산이라는 것은 암석, 광물, 지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화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질유산 중 화석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 삼엽충 화석을 지질유산의 중요한 일부로서 소개해 주려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삼엽충이라고 사람들한테 많이 익숙은 하신데 삼엽충이 어떻게 생긴 동물이고 어떤 종류들이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에도 많은 삼엽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삼엽충들을 한번 본격적으로 소개시켜 드릴 그런 책을 우리 지질박물관의 연구진들이 계시니 그분들께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지가 가장 오래됐다고 할 수 있어요. 100년 넘었으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던 화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승배 박사님, 홍발 박사님이 이제 삼엽충을 전공하셨다고 하시는데 삼엽충 학과가 있는 건가요? 삼엽충 학과라고 따로 있지는 않군요. 대부분은 지질학과 내에서 고생물학을 연구하게 됩니다. 고생물학 연구실이 있죠. 그럼 그 많은 것 중에 집어서 하신 걸까요? 아니면 교수님이 안에 삼엽충 한번 연구해보면 어떨까? 이런 스토리가 있을까요? 네, 후자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화석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고생물학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막상 왔더니 교수님이 삼엽충 하시는 분인데 답사를 가셔가지고 어디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중에 어디를 갔어요. 화석 산지, 유명한 화석 산지였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제 손으로 직접 화석을 찾은 거예요. 되게 작은 거지만 화석을 찾고 그때 저 희열이 엄청나게 느껴. 지금도 갑자기 소름 돋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찾던 그 화석은 아니지만 되게 매력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게 된 거죠 뭐. 네, 정말 그 열정 부럽습니다. 삼엽충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고생물인 것 같은데 삼엽충이 정확히 어떤 걸지 직접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삼엽충은 이름에서 그냥 알 수 있듯이 세 개의 몸통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충자가 붙었으니까 벌레라고 일단 얘기는 말씀드릴게요. 물론 단순히 얘기하는 그런 벌레 종류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삼엽충 모형이 있는데 이렇게 단단한 껍데기로 되어 있는 몸통 구조 중에서 특히나 그 눈여겨볼 부분은 크게 세로로 하나, 둘,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세 개의 세로로 나뉘어져 있는 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삼엽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과거 고생다른 시대에 살고 있던 바다의 절제동물의 일종입니다. 삼엽충이라고 하면 곤충이랑 동급이에요. 곤충도 나비, 잠자리, 메뚜기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삼엽충도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 다양한 생태, 다양한 크기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엄청나게 큰 집단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삼엽충인 거죠? 이것도 관장님이 다 3D 모델링 해가지고 만든 거긴 한데 요런 것도 삼엽충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 앞에서부터 끝까지의 크기가 1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애들이고 거의 평생을 요러고 살아갈 거예요. 요렇게. 네, 저렇게 지금 그러니까 요렇게 헤엄치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 알수록 계속 새로운데요. 그렇다면 박사님들이 생각하시는 삼엽충의 매력의 포인트를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눈이 참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빠져들어. 한번 보세요. 빠져들어. 삼엽충은 약 5억 년 전에 살았던 바다 생물인데 눈이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걸 보면은 굉장히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공룡 화석 보면 눈 이런 건 다 비어 있는데 얘는 보존이 돼 있는 건가요, 눈이? 처음에 삼엽충의 겉껍데기가 광물질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역시 삼엽충의 눈도 광물질로 되어 있어요. 광물질 중에 특히 이제 방해석이라고 불리우는 광물질의 수많은 렌즈들이 마치 그 벌집 같은 구조로 눈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360도의 모든 환경을 갖다가 감시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복잡한 눈의 구조가 이미 5억 년 전에 이미 탄생을 했던 거죠. 방해석으로 된 눈인데 시력이 엄청 좋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눈이 남아있으니까 그걸로 실험을 해봤어요. 초점을 어떻게 맞추는지 시야가 얼마나 넓은지를 다 실험을 했대요. 그럼 쟤네들이 세상을 잘 봤을 거 아니에요. 5억 년 전에 지구는 어땠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은 그 오래된 것에 대한 그런 매력, 그런 걸 좀 느낍니다.
눈이 주는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곤충만큼이나 다양한 종류의 삼엽충 중에 특히나 좀 마음에 드시는 삼엽충이 있을까요? 칠두리아기 삼엽충 아울로카 플로라라는 삼엽충 종인데 그 축 외에 옆에 엽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아마 그 호흡과 관련된 그 면적이 굉장히 넓은 종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아까 여기에서도 모형을 드려서 설명드렸지만 바실리라는 삼엽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D 모형으로도 만들어 볼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나오는 삼엽충 중에 제일 큰 삼엽충에 들어가다 보니 이 삼엽충이 저한테도 좀 약간 매력적인 삼엽충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혹시 표지에 있는 이게 그거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놀레로 바실리쿠스라는 삼엽충인데, 이것 또한 저희 지질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삼엽충이고요. 이 두 삼엽충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큰 삼엽충 중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큰 거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삼엽충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72cm짜리 길이. 72cm. 예, 저거 한 15cm 되나요? 20cm가 채 안 될 것 같은데 캐나다에서 발견된 건데 이소텔루스 렉스라고,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는 종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티라노사우루스 중에 제일 큰 거, 왕, 티라노사우루스의 왕. 삼엽충 이소텔루스 중에 왕, 제일 큰 거. 우리나라 건 아니라 조금 아쉬워서 요것도 저희 책에 조금 등장하는 놈인데, 얘는 이름이 태백사우키아 스피나타라고 하는, 왜냐면 이건 제가 처음으로 발견해서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감격스러워가지고 이러고 다녀요, 제가. 아, 티셔츠까지. 이러고 다녀요. 여기 제 이름도 들어가 있고. 태백 층군에서 발견된 사우키아이고, 침이 이렇게, 침이 잘 발달했다, 그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얘가 제일 애착이 가죠. 삼엽충 이름이거든요. 뭐 이 친구도 바실리엘라 티피칼리스, 너무 어렵습니다. 고생물들의 이름 그리고 삼엽충의 이름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라틴어라는 걸로 돼 있는데, 종교적인 언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만 쓰이는 특별한 언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주 접하면 익숙한 거고요. 자주 안 보면 생소한 거예요. 공룡 이름 중에 트리케라톱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3개의 뿔을 가진 얼굴, 그런 뜻이거든요. 삼엽충 중에서는 여기 소개된 것 중에 디케라토케팔루스, 그러면 뿔이 2개 달린 뭐 대가리, 뭐 이런 식의, 자주 접하다 보면 네.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보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삼엽충이 저희 사라진 지 수억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하고 연구를 하고 조사해야 될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삼엽충 종이 발견이 되면은 그 종이 살았던 특별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 사는 삼엽충 종이 많이 달라요. 지역적 특색이 강한 종을 발견하게 되면은 지역적인 정보도 주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한 이것은 단순히 지질학적인 정보가 아니라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흔적이잖아요. 진화적인 정보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흔히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들 배우시는 것 중에 시상화석 그리고 표준화석 이 얘기를 많이 다루거든요. 시상화석이라는 것은 그 생물이 살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 산호화석이 발견됐다고 하면은 얕고 따뜻한 바다에 따른 환경을 알려주는 것이 되죠. 표준화석 하면 특정 시대를 정확하게 지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삼엽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층의 시대를 갖다가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해상도가 높으냐면 고생대가 전체가 약 2억 7천만 년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삼엽충은 몇백만 년 단위로 시간을 쪼갤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몇백만 년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5억 년 전, 4억 년 전에 몇백만 년이면 정말 짧은 시간인 거거든요. 그 지층으로 따지면 몇 미터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얇은 시간대를, 짧은 시간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륙 얘기도 하셨는데 아까 걔네들은 사는데 이렇게 몰려 살아요. 그런 걸 보면 같은 삼엽충이 나오면 얘는 옛날에는 분명히 가까운 지역에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삼엽충도 옛날 대륙의 모습을 이렇게 퍼즐 맞추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생물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삼엽충은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새로운 것만 발견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면 삼엽충이 그 당시에 뭘 먹었고 이런 것까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것도 책에 써놨는데 재작년인가 나온 논문에 보면 걔가 먹었을 거라고 추측되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파편들이 있어요. 그냥 그게 화석으로 남은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것만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딱딱한 뼈를 갖고 있는 생물들도 뜯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과거에는 화석들을 연구할 때 대부분 이렇게 암석으로 보존되어 있는 외형들을 주로 많이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단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 주로 화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이 속에 들어있는 부드러웠던 원래의 몸체의 흔적까지도 연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개발들이 되고 있어요. 싱크로트론이라는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아주 정밀하게 그 내부 조직 같은 것들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저희 책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놀랐습니다. 시간과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책을 집필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우리나라 삼엽충 연구를 1930년대경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연구됐던 표본들은 현재는 일본의 도쿄 대학교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본들을 연구할 때는 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글을 대중적인 내용을 또 써야 되잖아요. 삼엽충이 언급된 논문을 다시 읽고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 했고 저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 했다. 그런데 이거 중에서 일반인들은 뭘 재밌어 할까? 앞뒤 말 다 빼고 쉬운 말만 이렇게 풀어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았던 기억이 나요. 책 발간 외에도 현장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시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삼엽충이 화석이라는 게 찾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몇백 미터씩 되는 지층을 깨고 조금씩 깨면서 모든 삼엽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막 삼엽충 채취하는 데만 몇 년, 근데 물론 1년 내내 그걸 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저기 강원도 영월, 태백, 막 삼척 이런 데 나오는데 학교는 서울인데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숙을 몇 년 했어요. 그 집 차 빌려서 올라갔다 왔다 하면서 산속에 들어갔다 내렸다 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나네요. 뭐 이렇게 크면은 딱 쪼개도 눈에 보이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삼엽충들은 뭐 3cm 내외, 뭐 1mm 뭐 이렇게 작아요. 작으니까 진짜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알아보지 못하면 찾을 수도 없거니와 또 찾을 때의 시간과 그 빛이라든지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빛이 비스듬하게 잘 들어올 때 그때 화석이 제일 잘 보입니다. 근데 그냥 반드시 보기보다는 약간 기울여 가지고 그림자지게 보면 여기 요철에 따라서 화석의 형태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생각났어. 비가 오면 개점 휴업이에요. 그럼 열심히 올라가서 막 망치질하고 화석 보려고 하는데 비가 막 떨어져요? 그러면 아까 요철 때문에 빛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 요철에 물이 고이면 이게 평평해져요. 그 화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를 또 다시 내려와. 그러니까 갑자기 한이 서려 있는, 나 한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났어. 제가 처음에 삼엽충 연구하려고 그래서 열심히 가서 딱 지층을 먼저 조사를 하죠. 어떻게 생겼고 여기는 무슨 돌이고 여기는 무슨 돌이고 무슨 돌이고 몇 미터씩 있고 막 이제 화석을 본격적으로 딱 찾으려고 하는데 천연기념물이 돼버렸어요. 천연기념물에서 망치질하면 저 이건데 뭐 좋은 경험의 시간이었지만 또 그런 일도 있어요. 직업병 없으세요? 저 같으면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으면 이거 한번 깨볼까? 이런 직업병 같은 건 없으세요? 화석이 나오는 지역을 가게 되면 유심히 살펴보고 뭐 그런 버릇들이 아무래도 있게 되죠. 저는 중환자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동네에도 화석 많아요. 저기 무슨 병원, 무슨 백화점 그런데 가면은 벽에 화석이 막 박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가만히 못 있고 또 사진을 찍어요. 뭐 그런 습관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화석을 찾으러 가실 때 특정 지역을 선정하실 텐데 삼엽충을 찾으러 다니실 때 어떤 지역을 타겟으로 딱 지정하시는지. 잘 알려진 구간은 많이 피하고 잘 안 알려진 구간, 삼엽충이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구간들을 주로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지질도라는 게 있어요. 어떤 종류의 어떤 시대의 암석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림으로 표시한 거잖아요. 또 어디 가면 고생대 지층이 있다는 걸 알아요. 바다에서 쌓인 지층이면 거의 100% 화석 삼엽충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군데군데 화석을 못 찾은 구간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보는 거야. 그냥 나올 때까지 계속 뒤집어 보는 거야. 그냥 돌멩이.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예.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게 사파랑 그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해하기도 편하고 좀 눈이 즐거웠거든요. 저걸 직접 그리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림은 어떻게 구하셔서 또 채택을 하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표본을 직접 촬영해서 만든 자료고요. 칼라를 칠한 그림과 살아있을 때 당시의 모습을 복원한 그림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등장하는데 저희가 직접 감당할 수 있는 그림을 직접 그리기도 하지만 이런 그림들을 전문으로 좀 그리시는 그 고생물 그림을 그리신 팔레오 아티스트라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 생물을 이렇게 묘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드리고 계속 이제 피드백하면서 이 부분 이렇게 고쳐달라 저렇게 고쳐달라 요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그림들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저게 그림을 잘 그린다고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물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그릴 수 있거든요. 그림 잘 그린다고 그걸 맡기면 좀 어려워요. 저 그림 나오는데 몇 달 걸렸죠? 5개월, 6개월 걸린 것 같은데? 사진 같은 경우는 마침 우리 박물관에 삼엽충 표본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삼엽충 표본이 가장 종합적으로 모여 있는 곳일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표본 중에서 상태가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사진을 찍었고, 만약 보여주고 싶은 종에 해당하는 표본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기존에 발표되었던 논문의 사진을 다시 이용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1934년도 책이거든요. 1934년이요? 네, 이런 자료를 다 홍 박사님이 우리나라의 삼엽충을 발표한 책 학술지 논문은 다 종합을 하신 건데, 그래서 다양한 진짜 그림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네요. 여기 앞에 놓여 있는 장비들은 실제로 삼엽충 탐사 가실 때 사용하시는 장비들인가요? 네, 흔히 우리들이 쓰는 그 장비들을 모아보려고 했었고요. 여기 앞에 보는 거는 지질학용 해머인데 가장 기본적인 도구일 겁니다. 주로 암석을 쪼갤 때 쓰게 되고요. 그리고 지형도가 나타나는 지질도도 많이 들고 다니게 되는데, 화석 산지를 표시하거나 수첩처럼 노트를 적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치 정보를 기록하는데 GPS들을 많이 쓰게 되고, 나침판과 같은 클리노미터라는 장비를 써서 여러 가지 지질학적인 정보를 적어 넣습니다. 저희 좀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이 책 보려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관장님? 저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단행본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가 아마 지금 자막에 나갈 텐데요. 그쪽으로 연결을 해보시면 다양한 지질과학 전문 교양 도서들을 온라인상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국내 유일의 삼엽충 전문 서적인 한국의 지질유산 삼엽충 관련해서 삼엽충이랑 책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책들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삼엽충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놀랍게 진화를 해왔는지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화석이 지질 유산임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고, 화석이라는 것은 위치 정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화석을 만약 찾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시고 주변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보시고 실제로 화석 찾으러 야외로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찾았을 때 반드시 신고해 주시고,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우리나라 학술적으로도 좋은 거고 나중에 교육적으로도 훨씬 좋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 유일의 삼엽충 전문 서적 한국의 지질유산 삼엽충,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